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9월 27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권축구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서울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원래 고향은 창원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붙게 되면서 한동안은 저희 큰 누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누나가 살던 집이 거실 하나에 방 2개가 딸려있는 작은 아파트였는데, 원래는 누나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혼자 살기 위해 전세로 얻은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방이 2개나 있는데 제가 굳이 자취방을 구해서 돈 나갈 바에는 누나한테 군대 가기 전까지만 좀 신세를 지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때 부모님께서도 타지에서 지내면서 둘이 같이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설득해 주시면서 그렇게 누나와 함께 지내게 되었죠. 참고로 저와 누나의 나이 차이는 8살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의 서울 생활과 대학 생활은 순조로웠고, 가족끼리 붙어 사는 것 치곤 트러블도 없었고, 되려 누나가 용돈도 챙겨주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1학기 종강 이후 방학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안 됐을 때였어요. 한밤중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 화재 경보음과 함께 막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도망치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누나와 저는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 우리 아파트 불났구나 하고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저희 층 오른쪽 끝집에서 아주 새까만 연기와 함께 창밖으로 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거기가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이미 탄내가 코를 심하게 찌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누나와 함께 불이 나게 1층으로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1층에서 위를 올려다보자, 아, 저거 진짜 안에 누구 있었으면 죽겠는데? 싶을 정도로 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소방차가 출동했고 화재는 생각보다는 빨리 진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그 집에 살던 할머니 한 분이 그 화재로 인해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집은 그 할머니의 아들이 소유한 집이고 그곳에서 할머니가 홀로 거주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고 난 뒤 저는 계획대로 방학은 고향에 가서 지낼 생각으로 창원에 내려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라 혼자 남아있는 누나가 걱정은 좀 됐는데, 누나도 한 일주일 정도만 자기 친구네 집에서 지내다 올 거라면서 걱정 놓으라더군요. 그리하여 창원에 내려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며칠 전 일은 잊고 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누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코비야, 너 개강하기 직전에 올라올 거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니긴 뭘 아니야. 뭔데? 아니, 진짜 별거 아니야. 나중에 서울 와서 해도 되는 얘기야. 그럼 재밌게 시간 보내. 어떻게 표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누나는 정말 별거 아니라는 듯 전화를 뚝 끊었고, 저도
누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지 아주 많이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있다가 개강을 3일 정도 앞두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쓱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복도 끝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주변에 그을린 자국들이 다 깨끗하게 원상복구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누나와 오랜만에 맥주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그때 전화를 걸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을 꺼내더군요. 정말이지? 그 사고 있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당연하지.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우리 집도 불나면 어쩌나 불안하지. 아니, 그런 단순한 문제나 고민이 아니었어. 나 혼자 있는 동안 며칠 동안이나 귀신 봤어. 누나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누나가 며칠간 친구네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처음 돌아왔을 땐 아직 그 사고 났던 집이 전혀 수습이 안 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갖고 나갔던 옷까지 빨래며 그대로 두고 갔었던 설거지며 온갖 집안일을 처리하고 피곤한 상태로 잠자리에 누웠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잠이 들락말락하던 차에 당시 누나의 침대가 벽 쪽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막 벽을 긁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히려 요즘 짓는 아파트보다 옛날 아파트들이 오히려 층간소음이나 벽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더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집에서 뭘 하던 그렇게 평소에는 소음이 넘어오는 경우가 없는데 그날은 이상하리 많지 그 긁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더래요. 그래서 눈을 뜨고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누나의 얼굴에서 한 30cm 남짓 거리를 두고서 어떤 검은 형체가 막 천식 환자처럼 가쁜 숨소리를 내면서 벽을 통과해서 쓱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그대로 쭉 미끄러져 가면서 벽을 뚫고 제 방까지 넘어가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내고 진짜 막 부들부들 떨다가 눈에 눈물이 맺힐 지경이었대요.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그때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제 방에서 뭔가 벽을 막 벅벅 긁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다가 조만간 그 소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뿐만이 아니라 한 3, 4일을 더 그렇게 검은 사람의 형체가 집을 통과해 갔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뭔가 귀신이 붙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쩌지? 여기 계속 살아야 하나? 이러면서 심각해져 있었대요. 그러다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이제서야 장례를 마치고 수습할 정신이 돌아오신 건지 그 집주인이 인부들을 고용해서 그 불이 났던 집을 다시 공사하고 청소하면서 수습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수습이 시작된 뒤로는 더 이상 벽을 뚫고 통과하는 그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그 할머니의 장례 후 집을 청소하기 위해서 인부들이 도착을 했는데 혹시 모를 온전한 유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에 그 아들내미도 오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하는 과정에서 하염없이 오열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다 타고 그을린 벽과 가구 등에 할머니가 그 까만 연기와 화염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남아있는 그 손자국이 선명하게 있더랍니다. 이때의 일은 제 첫 자취의 안타까운 기억으로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무서운 이야기 아니면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